예, 이번에 더 전해드릴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추기를 강요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당히 파문이 일었었죠. 또 갓 입사한 여성이 남성 직원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직장에서 심각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 CBS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취재한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어떤 제보였습니까? 이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세계적인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의 한국 지사격인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입니다. 오토바이 회사? 네네. 그 한 지점에서 정비사로 근무해온 이모 씨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예. 처음에 워낙 충격적인 얘기라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음성 변조를 하긴 했는데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죠. 마이크를 뿌려놓고 불을 붙인다든지 분무기로 된 향기가 뿌리고 불을 붙이고 이제 채무가 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칼이나 이런 데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성기나 엉덩이 같은 데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지고 저항하는. 지금 음성 변조를 많이 한 상태여서 아마 여러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작업복에 불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채모가 타고 특히 성기나 엉덩이 이런 부위 작업복에다 지금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이후에 껐다고는 하는데 어허. 그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가 오토바이 정비하는 곳이니까 뭐 인화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곳일 텐데 그런 곳에서 사람 몸에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예, 위험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예. 이쑤시개를 에어건에 넣어서 쏜다든지 다리에다가 겨냥하고 쏴서 자꾸 도망갔었어요. 뼈에도 박히죠. 왜냐면 다리에 맞으면 훅 하고 박히니까. 에어건이라는 게 뭐죠? 이 총같이 생겨서요. 전면에 강한 공기가 훅 분사되도록 한 에어건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비할 때 왜 예. 훅훅 하고 바람 넣는 그 기계.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 이쑤시개를 꽂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건을 발사하면 이쑤시개가 총알처럼 휙 빠져나가서 몸에 박히게 세상에.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쑤시개가 몸에 박힐 정도로 쐈다? 네. 그렇게 정비 도구를 이용한 폭력이 범죄 수준에 이른 건데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문 도구와도 같은 틀에 손목을 넣게 하고 이 잘리는지 보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들어보시죠. 손목을 자르려고 한번 했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 혹시 아세요? 디스크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반달처럼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쪼여놓고 걷다가 제 손목을 이렇게 넣으라고 해가지고 네 손목이 잘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자르려고 찝혀가지고 제가 피가 났었거든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이 잘 듣는지 보자 하면서 너 손목 한번 넣어봐라. 잘리는지 보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 신제품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는데 예. 그 브레이크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위험한 흉기와도 같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목을 넣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리는지 보자고. 날카롭게 갈린 어떤 디스크 조각 두 개가 마치 작두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손목 넣어봐라!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예. 이외에 욕설은 일상적이었고 곤봉 같은 막대기로 맞기도 하는 등 폭행도 빈번했다는 게 이 씨의 말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상처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확인이 되네요. 아니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가해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셨어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건 이 씨의 직장 선배 2명인데요. 예. 장난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장난이었다? 네, 두 사람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장난이었고 피해자가 뭐 괴롭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선배고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게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폭행의 정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남자들끼리 솔직히 제가 뭐 아기를 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장난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냥 뭐 옷에 불을 붙이고 뭐 손목 잘리나 보자 이런 위협을 했긴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네. 장난이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장난으로 봐야 할까요? 이 씨는 그 사이에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변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가해자한테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진 않았답니까? 이 씨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정규직 직원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사들과 갈등이 놓이면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사들에게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참고 이겨내야 기술을 배우니까. 그리고 위에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월급을 못 받아요. 작업을 못 받으니까. 기본급은 13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인센티브로 이제 벌거든요. 선배한테 밉보이고 그러면 작업을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130에다가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인데 네. 그 인센티브 물량을 할당해 주는 게 선배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배들에게 밉보이면은 물량을 할당받을 수 없는 상황. 자, 그러면 회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참다 못한 이 씨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예. 회사는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따로 흡연장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는 직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딱 불러서 술 먹고 그런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많이 어이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술 먹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피해자인 당신이 술 먹고 그런 건데 우리가 용서를 해줄 테니 다 뭐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건가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술 먹은 적이 없다고 해요, 피해자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가해자들은 앞에서 이런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다만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렇게 뒤바뀐 상황처럼 회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결국 이 씨는 고소를 하게 됐고요. 회사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저 관련된 인사위원회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인사위원회 진행 중이고요. 왜냐면 그 경찰 조사가 굉장히 길었어요. 경찰 조사 자체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5개월 저희가 조사를 그냥 방만한 것이 아니라 예.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뒤늦게야 이런 일을 알게 돼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공식 네네. 입장은. 근데 김 기자, 네. 이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 세 사람만의 아주 어떤 독특한 사례인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 전반에 퍼져 있는 문화인 겁니까?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건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세 사람만의 문제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씨가 동료들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피해자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네. 그랬더니 피해자는 이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메시지를 보면 한 동료는 가해자가 팔뚝을 때리고 성기를 만지고 곤봉으로 때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동료 역시 주먹으로 팔을 하도 맞아서 일할 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팠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에게 국한된 폭력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취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던 곳은 이 씨가 근무하는 지점만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이 씨의 근무지 외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다른 지점의 정비사로부터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들어보시죠. 예. 네, 저도 신입사원 때 옆구리 맞은 적 있고, 그 회사에 CCTV가 있는데 CCTV 안 보이는 각도에서 막 때려요. 욕하면서. 전 일하다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난을 쳤겠지만, 탁 쳤는데 제가 이제 옆구리를 맞아서 움찔했어요. 저 회사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좀 지나선가? 회사 다 뒤집어놓고 나가려고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럼 이게 지금 이 피해자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란 얘기네요. 또 그 해당 지점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문화가 적어도 회사의 정비 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무 경험이 있던 이들을 수소문해봤는데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증언을 더 들어보죠. 군대적인 분위기예요. 예전에 정비 문화 보시면은 뭐 스패너로 맞으면서 정비를 배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죠. 완전 군대 생활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괜히 그런 선후배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건 있겠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그냥 작업하다 실수했는데 옆에 보고 계속 서 있으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 막. 군대 얘기를 지금 증언자 2명이 하는데 네. 요새 군대에서도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작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한
폭력적 군대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 같고요. 또 정비 기술이 되게 도제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교육되는 까닭에 절대 복종 이런 분위기가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이 씨가 설명한 대로 작업 물량을 상사들이 할당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거스를 수 없는 갑을 관계가 이 선후배들 사이에도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불합리한 걸 당해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속으로 끙끙대는, 병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화병으로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참 이게 참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피해 겪는 여직원들의 고충을 요 사이에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네네. 직장 내 폭력 문화에 노출된 남성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금 새로운 사실이 뭐 이 경우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남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인내를 강요당하는 이렇게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내 가혹행위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이런 문화 없애야 할 거고, 그런데 작업복에 불이 붙여지고 손목 자르겠다 이런 협박을 받아온 이모 씨, 이 피해자.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는 휴직한 상태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씨가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 두 사람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도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은요, 김정훈 기자. 네. 우리 청취자들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김정훈 기자였습니다.